그리고 저는 어떤 직종이든 직업을 봤을 때 보험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보험을 한 30년, 뭐 35년 막 이렇게 하신 분들 주변에 있죠. 그리고 보험을 했다가 그만뒀다, 했다 그만뒀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보험회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지요. 사람만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보험회사들이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커지려고 시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틀이 뭐예요? 보험 비즈니스 이렇게 진화해도 되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는 한화 라이프랩이라는 판매 법인 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람 사업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 가람 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한화 라이프랩에는 다양한 여러 개의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는 직영사업단도 있고 독립사업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사업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사업단 자체에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독립사업단이다. 직영은 그게 가능할까요? 예, 직영은 안 됩니다. 예, 사업 단장이나 뭐 이런 관리자들을 계속 돌리면서 배치를 해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업이 좀 아닌 그런 인사고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냥 우리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비즈니스가 시대의 흐름하고 좀 맞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 업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험업계가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성장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적 성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험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험 해보신 분들은. 예, 가장 좋은 거. 그 어느 곳에서도 주지 않는 선수당입니다. 근데 그 선수당이 얼마큼 줘요? 예, 고액의 선수당을 줍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떤 유통을 하든지 내가 100만 원짜리를 하나를 팔았는데 100만 원을 다 수당으로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하죠. 보험회사는. 네. 보험회사는 100만 원짜리를 팔면요. 1000만 원도 넘게 줘요. 네. 그러니까 각 업종을 다 봤을 때 보험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보다 고액의 선수당이다. 그런데 이 선수당을 놓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험을 우리 처음 시작하면 원수사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지금 보통 보험 설계사를 모집하는 회사는 어디냐? 원수사예요. 예. 그중에서도 우리가 뭐 생명보험사들은 전부 이런 원수사의 역할을 잘하는 회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일반인이 보험 설계사가 되려고 그러면 시험 봐야 되죠. 그러면 생명보험사들은 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시켜줘요. 음.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공부하는 거는 쉽지 않죠. 예,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볼 공부를 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가서 시험 보니까는 시험이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보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매일 출근해서 시험 볼 때까지 매일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시험을 붙게 해줘요. 그럼 시험을 붙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교육 매니저, EM이 옆에 붙어가지고 또 보험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 2년 지나면 이제 보험을 스스로 설계도 하고 고객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판매 법인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원수사는 다 좋은데 한 가지 뭐예요? 그 회사 상품만 팔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34개가 넘는 원수사가 있어요. 그럼 각 회사마다 대표적인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보험회사의 지점장들이 와서 상품 설명을 하면 업계 최고란 말은 항상 해요. 근데 전부 다 업계 최고가 아니라 어디는 암보험이 가장 경쟁력이고 어디는 뭐 뇌혈관 질환, 어디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이 상품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판매 법인 지회입니다. 원수사는 자기 것만 팝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모를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보험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다양한 상품을 좀 팔면 좋겠죠. 그래서 회사를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누가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이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러브콜 할 때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 돈 준대. 옮기면.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준대요. 그러면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돈 필요하죠. 그럼 3천만 원 준대. 그럼 3천만 원 받고 옮깁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보험이 어떻게 된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음. 자, 돈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돈을 받고 옮기기 시작하면 이제 영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정착지원금, 승환계약, 유지율 저하, 보험사 수익률, 고객 불만족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판매법문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의 압박이 와요? 영업의 압박이 와요. 내가 받은 만큼 그 금액만큼 보험 실적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자, 그 실적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주고 싶어요? 받았는데 어떻게든지 영업을 해서 그 돈을 내가 안 돌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면 좋은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을 보장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증권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장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 누가 설계한 거야? 네. 누구한테 가입했어요? 이거 설계 되게 잘못했는데?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전자에 설계한 사람은 아주 죽일 놈이 돼요. 네. 이거는 설계사 위주로 설계를 한 거야. 자기 수당 위주로.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거 갈아타야 돼. 새롭게 가입해야 돼.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보험료도 저렴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요? 갈아타요, 안 타요? 갈아타요. 그게 뭐예요? 승환계약이에요. 결국은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에 있는 상품을 해지하게 만들고 다시 새로운 상품을 가입하게 만드는 거. 이거에 이제 승환계약이고 그러면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유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수당을 많이 주는 이유가 고객들이 5년 동안 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5년치를 계산해서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승환계약이라고 나오는 거는 대부분 2년 이내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얘기는 5년이라는 거를 계산하고 수당을 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겠네요. 계약이 나오는 건 좋은데 수당은 이만큼 줬는데 보험료는 이만큼 들어오고 끝났어. 그럼 자꾸 수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정착지원금 때문에 설계사들이 한 장소에서, 한 회사에서 꾸준히 롱런을 못해요. 평균 2, 3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다가 영업에 압박이 오니까 불안전 판매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전 판매. 자, 거기에 이제 뭐예요? 고객도 자꾸 오면은 이거 설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해약하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돈만 내고 나는 혜택도 못 보고,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사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사실은 보험 자체의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덕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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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데. 자, 고객의 불만은 단순한 설계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뭐예요? 보험업계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이제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점점점 줄어든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도 이게 보험 시장은 커진 것 같은데 회사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설계사도 돈을 벌지 못하고 힘들어졌어요. 고객도 불만이 많아요. 그럼 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가면 좋을 게 있어요? 결국은 좋을 게 없죠. 예, 보험회사도 안 좋아, 고객도 안 좋아, 판매하는 설계사도
돈을 못 벌었어. 그래서 이 시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10년 묵은 보험판이 뒤집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판이 뒤집힌다. 자, 그냥 오라 그래. 뭐예요? 이거 생방송 되고 있어. 예. 자, 그러면 이 시장을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칼을 빼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스스로 변화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데에서 다양한 공청회를 거쳐서 수년 동안 이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결론이 난 게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의 시대로 가야 된다. 자, 첫 번째, 1200% 룰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예, 이미 시작됐죠. 1200% 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보험 설계사들이 옮기고 영업에 대한 압박을 받고 그리고 자꾸 가입한 고객을 보험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정착지원금이라는 돈이 주고서 그만큼 설계사들을 쥐고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정착지원금 제도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1200% 룰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객이 1년 동안 내는 보험료를 1200%로 봐요. 12달 내잖아요. 그럼 그 돈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 그럼 고객이 만약에 3만 원씩 12번을 내면 얼마예요? 36만 원이죠.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몇백만 원을 주고 몇천만 원을 주고 영입을 하겠습니까? 영입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 1200% 안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착지원금이라는 걸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설계사분들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목돈을 받고 옮긴다라는 것 때문에 옮겼는데 그걸 안 주면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옮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그러면 장기적인 보너스를 받아가게끔 수당 체계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4년 동안 수수료를 주겠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오히려 수수료의 전체 총량은 더 많아집니다. 네. 그런데 선수당률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2029년이 되면 7년 분급제로 바뀐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설계사분들이 한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면 어때요?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질까요? 그 시장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사분들은 어때요? 이렇게 제도가 변화되고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돈을 앞에서 좀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 운동도 하고 서명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뀌는 거예요. 네,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 자, 이런 환경에서 결국에 설계사들은 이 제도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법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도의 변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에 다 적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응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뀌면 누군가는 사라집니다. 자, 24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보험 설계사가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보면 65만 명입니다. 자, 65만 명의 설계사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 설계사들이 계속 고객들을 만나고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영업을 할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험은 부업이다. 예. 여러분들 회사 퇴근하고 스마트폰으로 1시간 정도만 업무를 보면 한 달에 15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부업입니다. 그럼 뭐예요?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어플 하나 깔아서 내가 가입할 보험만 가입하면 수당을 내가 받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다. 관심이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예.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벌써 몇만 명의 셀프 플래너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는 한 개의 회사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3, 4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실적이 막 계속 나와요. 근데 그들이 막 영업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 보험 가입하고 본인 가족들의 보험을 가입해요. 그래서 뭐예요? 가족 설계형 설계사라고 얘기해. 가족 설계형. 그러니까 가족들만 관리한다는 거지. 이게 되네. 그러니까 삼성도 뛰어들었어. 삼성 엔자쿠르라고 해요. 현대도 뛰어들었어. 롯데도 뛰어들었어. 이제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디지털 사업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어마어마한 광고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회사마다 어플을 만들어서 그 어플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럼 셀프 플래너의 숫자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설계사가 그전에는 고객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객이 내 앞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는 나와 같은 설계사가 된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가정마다 이런 셀프 플래너들이 늘어날 건데 설계사들 어디 가서 보험 팔아야 됩니까? 각자가 다 집에서 보험을 해결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팔 거예요? 이것은 시장의 변화예요.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가잖아요. 그럼 설계사들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라진다. 음.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험하시는 분들 또는 지점장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네. 셀프 플래너들이 늘어나는 건 안 돼. 그렇다고 제가 지금 셀프 플래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말도 일리는 있죠. 셀프 플래너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기가 또 셀프 플래너가 될 수는 없잖아. 나는 설계사고 지점장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지점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설계사들의 실적이 없으면 소득이 안 되면 떠나지 않겠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경쟁력이라는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이 셀프 플래너 시대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지 저희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가람 사업단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업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 시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앞으로 보험 시장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내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 우리 가족에게 가입시켜주고 싶은 보험, 그 보험을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하는 방법, 여러분들 셀프 플래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장을 극대화해서 받을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나온 게 가람 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과 저희가 가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방향이 좀 같지 않나요? 네. 저희는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적인 셀프 플래너가 아니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네. 경영자형 셀프 플래너라고. 자, 왜 경영자형 셀프 플래너냐? 자, 우리는 이 사업을 왜 했는지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원래 한국 보험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무슨 보험에 관심이 없다고요? 한국 보험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설계사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지점장, 사업단장 또는 GA 대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설계사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제가 교육시킨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GA 대표가 어느 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가 그 회사에 가서 보험 상조 보험도 판매하게 만들고 그 설계사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보험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22년도에 저한테 보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험이 뭐냐? 미국 보험이었고요. 그 미국 보험을 듣는 순간 제가 쇼킹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을 갑니다. 자, 미국을 가서 미국 보험을 한국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컨설팅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원래는 미국에 가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더라고. 근데 이거를 호텔이나 이런 데서 세미나, 디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냐? 의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의사보험이라고 얘기하고 또 사업가들이 옵니다. 그래서 부자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의사보험, 부자보험이 미국 보험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관심을 갖냐? 미국 보험은 무조건 배당을 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매년 배당을 줘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대부분 무배당이에요. 근데 미국 보험은 배당이야. 그게 또 복리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로또가 돼요, 이게. 자, 우리가 보통 경제적으로도 금융 소득을 가져가야 됩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금융 소득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은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융 소득 없이 은퇴할 수 있나요? 예, 은퇴가 불가능하죠. 그 금융 소득을 만드는 게 미국 보험이었고요. 이 보험은 혹시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아시는 분? 앤서니 라빈슨.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우리나라에서 아주 히트를 쳤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원래 토니 로빈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이 토니 로빈슨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었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다 좋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리고 이 사람이 금융가의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55명을 만나요. 만나서 금융 상품을 만나고 금융회사를 운영하고 펀드를 만들고 이런 대가들을 만나서 금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책으로 펴낸 게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680페이지 정도 됩니다. 두꺼워요. 근데 이 책 안에 제가 취급했던 IUL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구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많은 사람들한테 안내하기도 했었어요. 음. 근데 제가 한국 보험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컨셉이라는 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컨셉이라는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보험도 이렇게 가입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컨셉을 알아보러 제가 부천에서 청주까지 매주 새벽에 갔습니다. 누가 오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요, 그냥. 그리고 제가 가고 오라 그래. 예. 여러분들은 교육이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잘 안 오죠. 예, 저는 제가 찾아가는 사람이고 찾아가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셉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딱 두 개의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이라는 숫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자,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컨셉을 알고 나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컨셉을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고 그 고객들의 반응은 신기할 정도로 이랬습니다. 예. 아마 이 경험을 보험하신 분들도 경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보험을 수십 년 하신 분들도 이 경험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컨셉을 고객한테 얘기했을 때 고객의 반응은 이랬어요. 왜 다른 설계사들은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저 주변에 설계사 되게 많은데 아는 사람들 많은데 한 명도 이런 얘기를 안 했대.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거 다 가입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개, 11개, 12개를 가입해요. 여러분들 고객을 만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어? 그럼 나 이거 다 가입할게. 몇 개나 가입할 수 있어요? 이런 고객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고객이 한 사람이 10개, 11개를 가입한다 그러면 일반 설계사들이 버는 소득의 곱하기 10, 11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보험을 손을 대고 첫 달부터 2,800을 받았고요. 두 번째 달에 3,100을 받았어요. 자, 그런 그 과정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늘어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보험 시스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화라이프랩이라는 회사를 만났고 이 안에서 저희가 가람사업단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셀프 플래너를 만든다. 즉,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컨셉을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컨셉이 정말 괜찮네. 이렇게 하면 안 할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면 딱 한마디만 더 하시는 거예요. 너도 시험 보고 셀프 플래너가 돼. 예.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셀프 플래너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저희가 한 9개월 동안에 한 500, 한 몇십 명 돼요. 500 몇십 명. 거기에서 잘라낸 사람들이 한 7, 80명 돼요. 잘라낸 사람들이. 그 제가 그랬잖아요. 잘 나가는 회사에서도 잘리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 정도 인원을 자르고 나서도 400 몇십 명을 등록을 했다. 위촉을 했다는 얘기는 이 일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GA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신입들을 영입하고 할 수 있냐? 못해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컨셉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컨셉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면 더 하면 된다. 뭔 얘기하면 된다? 너도 시험 보고 셀프 플래너가 돼.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가 된 거예요. 그게 증원 시스템입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는 저는 판매로 시작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다 가지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음, 안 좋아요? 네. 회사가 좋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컨셉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자, 이 컨셉이 이해가 되면 이 시스템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컨셉을 얘기해주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너도 셀프 플래너가 돼봐.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예.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 일 잘하는 사람도 필요 없어요. 이 컨셉을 이해하고 이 컨셉대로 할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컨셉은 이겁니다. 제가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노후였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당신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몇 명이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잘 안 돼 있다. 왜 안 돼 있지? 어, 그래도 웬만큼 다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돼 있는 거야? 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환경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예요. 네. 노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리고 이미 노인이 돼 있는 노인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그리고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예, 일본이에요. 일본이
전 인구의 50%가 노인이 되는 시점이 2080년 정도 된대요. 2080년이 되면 일본은 전 국민의 50% 이상이 노인이 된다. 자, 대한민국은 지금 2등입니다. 근데 이 속도로 나가면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은 노인이 됩니다. 네. 추월했죠, 우리가. 그것도 월등히 앞질러서 10년을 앞질러서 가장 노인이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있고 성장한 나라고 정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이는 게 대한민국인데 왜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거야?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못 배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돈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벌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죠. 네. 부자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개념은 좀 달라요. 벌어야 돼요. 얼마를 벌던 저축해야 돼요. 저축하고 나서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버는 법, 저축하는 법, 모으는 법, 쓰는 법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불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이 5가지 능력이 각각의 능력이라 다 따로따로 배워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돈 그러면 뭐예요? 벌어야지. 벌어야지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4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벌어놓은 돈도 못 지키고 사라졌다. 예. 그리고 노후를 맞이할 때 되니까는 가진 게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 대한민국 파산자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25%입니다. 25%. 노인 숫자가 너무 빨리 증가하다 보니까 복지 정책을 펼쳐놔도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럼 대체적으로 노후는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도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4년도에 NH투자증권에서 노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노후 생활을 30년 동안 해야 된대요.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100세 시대에 접어들은 거 아시죠? 예, 수명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노후 생활 30년 하는 동안에 매월 322만 원이 필요한데 이 자금은 의료비가 가장 많습니다. 의료비가 가장 많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주거비예요. 이걸 30년 동안 합산을 해보니까 11억 5,920만 원. 여기에 해마다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니까 약 21억이 필요하다. 결론은 뭐예요? 30년 동안 우리는 21억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시니어가 됐습니다. 시니어가 됐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만큼이 필요하대.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만들어야지.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일자리가 있나요? 네.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있는데 몸은 또 따라주질 않아. 마음만 굴뚝 같다. 그러니까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 벌 거라고 어,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앉아 있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노후 준비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셔? 답답해? 깝깝해? 대답을 잘 못하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상태로 간다 그러면 잔인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나는 잔인한 노후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노후 파산을 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노후 준비를 안 해놔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노후 파산을 해. 여러분들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90세에 사망을 하거나 90세가 넘어서 사망을 하거나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은 40대야? 그들이 60대, 70대야. 그러니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놔가지고 이것저것 다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어때요? 이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이제 본인이 파산이야. 음. 이거는 일본에서부터 이러한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보람된 일이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벌 수 있다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컨셉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네. 내가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들의 자녀는 혜택을 보겠네.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노후 준비하는 이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이 컨셉이 뭔지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노후 준비 방법 있어요? 예? 그냥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해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플하게. 예. 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두 가지 보험만 가지고 그냥 우리는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아는 보험이에요. 예. 간병보험 다 아시죠? 제가 급여보험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급여보험 모르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자, 간병보험은 다 알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간병보험 왜 들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장기간 입원하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간병비잖아요. 그래서 이 간병비를 준비해야 된다. 예, 이건 다 내가 돈으로 때워야 되는 거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건비를 내가 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한다? 보험을 들어서 간병비를 대신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병보험 하나 들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자, 보험은 보상을 해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은. 자, 첫 번째는요. 정액보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비례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액보장은 각 회사마다 이만큼 줄게요라고 하는 금액이 제시된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암에 걸리면은 진단비 3천만 원 드려요. 뭐 치료비 얼마 드려요. 이렇게 금액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암보험을 여러 개 들면 그 회사마다 다 그 금액을 주지 않아요? 이게 정액보험이에요. 그 여러 개를 가입하면 여러 회사에서 본인들이 계약한 금액을 다 준다. 근데 비례보장은 한 개 회사에서 보장을 해주면 나머지 회사는 보장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보장해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여러 개를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보이는 간병보험과 재가보험은 정액보장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가입하면 여러 개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준다. 그래서 저는 간병보험을 5개 들었고요. 입원 특약을 넣어서 그냥 5개 회사에서 돈을 받을 거예요. 저는 아프면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저는 참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통원 치료도 안 할 거예요. 침 맞으러 안 다닐 거야. 그냥 아프면 입원할 거야. 그리고 간병인을 쓸 거예요. 그럼 간병인 최대로 줘봐야 15만 원. 네. 근데 저는 얼마 나와요? 110만 원 나와요. 그럼 누군가는 간병보험을 들어서 나중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을 썼을 때 부담을 없애는 거고 저는 일상생활에서 어디가 아프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즉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간병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걸로 의료비 어느 정도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돈 아닙니까? 아프기는 한데 병원에 가서 누워있자니 돈 들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안 되면 진통제라도 먹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침이라도 맞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아프면 병원 가서 내가 금전적인 부분이 전혀 부담이 안 된다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플러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플러스가 돼요. 예, 여러분도 그냥 어디 애지간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루에 110만 원 안 나와요. 병원에서 웬만한 건 다 의료보험 되지요? 예? 다 의료보험 되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것만 내고 나는 보험회사 5군데다가 쫙 청구해가지고 그냥 내가 가입한 거 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110만 원 받는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허리가 조금 삐끗했는데 고민을 했어. 입원을 할까? 한 일주일만 입원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770만 원 나올 텐데. 근데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 네.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컨셉을 알아가는 게 더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원 안 했어요. 네. 제가 왜 아팠냐면 저 남양주에서 창고 있어요. 창고. 남양주에서 청주 사무실 저희가 오픈하는데 거기에 책상, 서랍장, 의자, 뭐 이거 저지 그 서류 같은 거 담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집기를 5톤 트럭 한 트럭을 갖다가 쟁여가지고 내려오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허리가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괜찮아요. 자, 한 이틀 정도는 저보고 얼굴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강의하는데 조금 불편했긴 했었어요. 근데도 저는 입원은 안 했어요. 음. 자, 간병보험으로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70만 원, 8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안 된다고 얘기해요. 중복가입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큼 만들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노하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네, 말 그대로 노하우야.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누군가가 간병보험 하나 가입해 놨는데 우리 얘기를 듣고 사무실에 가서 중복 가입되는지 다른 회사한테 의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떠요? 예, 업계 누적 한도 초과해가지고 계약 안 된다고. 그거 처리해야만 계약이 된다라고 얘기해. 그걸 해지해야만 계약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되는데 왜 자꾸 쟤는 된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랑 하면은 그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야.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지 퀘션을 가지고 부딪혀 봤냐고. 예?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부딪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딪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각 보험사들의 약관을 다 뒤져야 돼. 예? 그럼 각 보험사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네 회사 내에서 한도가 있고, 업계 누적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회사마다 다 틀려요. 어떤 회사는 금액으로 보는 애가 있고, 어떤 회사는 건수로 보는 애가 있고, 어떤 회사는 기간으로 보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분류를 해서 가입하는 방법까지 노하우로 만든 게 저희의 중복가입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컨셉을 본인이 스스로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네. 설계사 시험 보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하라고 그러면 머리 터지지. 예, 못하죠. 웬만한 사람들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험의 노하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우리가 이러한 컨셉을 만들어서 내려줘요. 그리고 가입하는 순서나 방법도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배우시면은 10년, 20년 한 사람들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다른 설계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저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거 다 가입해 주세요. 이런 결과가 뭐 때문에 나왔어요? 이 컨셉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온전하게 보험에 대한 개념을 노후의 개념 맞춰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해보시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건 영업만 띄워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업을 어려워하니까 영업도 하지 마라. 예, 영업도 하지 마라. 뭐만 해라? 좋다고 하면 그분한테 너도 셀프 플래너 돼 라고 얘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재가급여보험은 이런 거예요. 건강보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우리가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을 사도 다 공단에서 지원해줘야 안 해줘요?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은 건강보험이 책임진다. 이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노인성 질환이 찾아올 거고 그 노인성 질환이 찾아오면 누군가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들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이니까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원해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안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한 5% 정도 됐는데 지금은 약 13% 정도 됩니다. 노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기요양보험료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네. 자, 이게 재원이에요.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데 그 기준을 만든 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만들어 놓고 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 장기 요양 보험료로 모아놓은 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이 뭐냐? 만 65세 이상을 법적으로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아시죠? 예. 6개월 이상, 장기라는 얘기는 6개월 이상 이 사람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해서 등급을 줍니다. 그럼 이분들은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환경인 거죠. 그럼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것도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한참 요양보호사 자격증 유행 아니었어요? 예, 여성분들은 그냥 만나면 뭔 공부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하고 어디 가가지고 백 몇십 시간 실습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다 어디서 근무해요? 노치원에 가 있어. 예? 제가 센터에 가 있어. 요양원에 가 있고 요양병원에 가 있어요. 자,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서 일을 해주고 비용을 받아갑니다. 자, 노인들이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곳 노치원입니다. 제가 서비스. 그리고 용품 같은 거 구매할 때 복지용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건강보험공단은 등급을 받은 분들한테는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해 줍니다. 즉 쉬운 예로 노치원을 뭐 오전 오후 종일반이라고 해야 되나? 예, 유치원하고 똑같습니다. 예, 종일반을 다니면 거의 100만 원 돈 나와요. 근데 등급을 받고 다니면 얼마 정도만 된다는 거야? 15만 원대에서 내가 부담하고 85만 원 누가 준다? 공단에서 준다.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최대 8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등급을 어떻게 받는지만 알아도 노후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도 이 등급을 점점 많이 받으면 그들의 재원도 점점점 줄어들 거고 지원금도 점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자, 그런데 재가급여보험은 그 요양 등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양 등급. 자, 여러분들이 재가급여보험을 가입해 놓고 등급을 받았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재가급여보험은 가입할 때 특약이 들어가는데 그 특약만 봐도 아실 거예요. 자, 특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쟤는 뭐다? 노치원이다. 그러면 흥국생명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을 3개를 넣을 거예요.
주야간보호센터를 다니면 60만 원 줄게요. 복지용구를 구매하면 20만 원 줄게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서비스까지 이용하면 복합이라고 해서 100만 원 줄게요. 그러면 주야간, 복지용구, 복합제가 이 세 개를 특약으로 넣어놓고 내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이 흥국생명에서 얼마를 준다? 한 달에 180만 원을 준다. 언제까지? 네. 여기 몇 년이라고 써 있습니까? 종신이라고 써 있습니까? 아, 죽을 때까지 주는군요. 네. 이거 제 겁니다. 네. 제 겁니다. 근데 보험료 얼마냐? 54,910원입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예. 그리고 남자들은 좀 쌉니다. 예, 여자보다. 여자들은 등급을 받는 것도 남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받고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그래서 좀 비싸요. 예, 남자들은 좀 싼데 한 달에 54,910원 내고 내가 등급만 받으면 18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 아까 우리 몇 년 산다고 그랬어요? 노후 생활 30년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해 보세요. 자, 옆에 보니까는 하나생명이 있는데 쟤는 190만 원을 줘요. 근데 보험료를 보니까 34,000 얼마입니까? 34,800원입니까? 예. 자, 저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등급을 받으면 370만 원이 나와요. 이 두 개만 가지고. 근데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도 들어갔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험료 두 개 한 합쳐봐야 저거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50대 중반, 50대 중반이니까 65세에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10년은 내야 되네. 그쵸? 근데 지금 상태로 보니까 65세에 등급 받기는 힘들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20년 다 내려고. 20년 납이거든요. 네, 20년 완납하려고 그래요. 그럼 1년에 120만 원이면 20년이면 얼마예요? 2,400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 완납하는데 2,400만 원 낼 거고요. 만약에 제가 7순이 넘어서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한 달에 3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1년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예, 내가 낸 보험료에 따블이 넘어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받는다고?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이런 보험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노후라는 걸로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간병보험과 재가보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노후에 필요한 데 322만 원, 의료비와 생활비와 주거비예요. 근데 저는 간병보험으로 의료비를 해결을 했고 재가급여 보험으로 매월 급여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370만 원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네. 어떤 분은 800만 원도 만들어 놨고요. 1000만 원도 만들어 놓고 가장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한 달에 1,400만 원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럼 그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보험료만 내면 돼요. 보험료만. 네. 그럼 결국에는 나이를 먹고 내가 등급을 받게 되면 매달 1,000만 원이 나오고 1,400만 원이 나온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상품이 있습니까? 노후 준비 된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놨으면 내가 등급을 받아서 내 앞가림을 내가 잘 못해. 어떤 분은 이 치매 때문에 등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고관절, 관절, 저기 뭐야, 이 허리, 뭐 이런 것, 다양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서 등급을 받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면 되죠. 근데 매달 이렇게 돈이 나온다 그러면 나한테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아, 효도를.
자녀들이 효도를 너무 잘하니까는 그래도 죽어. 예, 그래도 죽어요. 근데 좋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어, 끝까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보험증권 다 보여주시고, 엄마가 이렇게 다, 아빠가 이렇게, 재가보험하고 간병보험을 다 드러나서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여기서 돈 나오고 하루에 얼마 나와. 그리고 이제 곧 등급을 받을 것 같아. 근데 등급을 받으면 한 달에 800만 원이 나오는데 요거 니네가 매달 보험회사다 이렇게 청구만 하면 돼. 예.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잘 관리하지 않을까요? 예. 같이 쓰려고 안 할까요? 예. 그럼 내가 짐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요양원을 가거나 요양병원을 가면 만약에 800만 원이 안 나오고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예. 요양병원 가도 나오긴 나와요. 예. 근데 그걸 많이 안 넣어놨어, 저는. 요양병원에 보냈는데도 많이 나오게 하면 어떡해? 예. 보내고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면 조금 나오게 만들어 놨고, 예. 집에 있으면 많이 나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저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 하나 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힘이 된다. 자, 이게 저희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인 노후만 만들어낸다면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노후 준비를 하고 이것이 퍼져 나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두 가지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인 빈곤율 1위가 아니라 그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우리는 노후 준비를 했을 뿐인데 이게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시니어분들에게 평생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나이 제한 없습니다. 예. 정년도 없습니다. 자, 제대로 만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 노후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건 이 컨셉을 통해서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셉을 통해서 우리 보상제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반 보험회사의 보상제도는 아닙니다. 거기에 마케팅 기법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돌아가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노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노후 준비만 하세요. 이것도 안 하고 여기에 가서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런 사람 있어. 네? 맨날 다니면서 마케팅만 풀어가지고 이거 돈 된다, 돈 된다 하면서 이거 돈 안 되면 이거 큰일이다, 뭐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치고서 그만둔 사람들이 수두룩이 빽빽이다. 예.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본인 노후 준비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노후 준비를 하니까는 든든하잖아요. 이걸 해놓으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뭐라고 그래요? 든든하다고 그래요. 걱정이 사라졌대. 일단 아픈 것도 걱정이 없고 내가 몸이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치매가 오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도 걱정 없고 든든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주변에도 보니까 이런 노후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후 준비를 했는데 너도 이거 한번 들어보고 노후 준비할 수 있으면 해봐. 네. 이게 다였어요. 이분이 멋들어지게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보험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고 마케팅도 몰라. 그런데 이분은 주변에 누가 있어요? 노후 준비할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마케팅 잘 알아듣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잖아요. 잘 알아듣고 좋지. 근데 등록하려고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어려워. 예.
근데 그나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했던 사람들은 노후의 중요성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분들은 일이 문제가 아니고 노후가 먼저 우선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고 나니까 주변에 누구도 생각나는 거야. 얘도 노후 준비하면 좋겠다. 얘도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이분들을 육성하고 이분들이 성장해서 함께 이 팀을 꾸려나가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거기 맛있다고 누군가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아마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고 말하는 걸 못하게 해도 할걸? 안 그럴까요? 영화 보고 재밌으면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도 얘기해요. 그래서 천만 관객이 나오고 가보면은 야, 저게 장사가 될까? 이렇게 외진돼서 될까? 그런데 막 웨이팅이 길고 1시간, 2시간 줄 서 있어야 되고. 예. 저기 선릉역에 가면은 순댓국밥 잘하는 데 있어. 난 거기서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예. 1시간 기다렸는데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끝. 예. 한 번 먹었어요. 강남은 토요일 날 사람이 없거든. 근데 토요일 날 그것도 한 2시 넘어서 갔는데 그때도 웨이팅이 있더라고. 어렵게 어렵게 먹었어요, 한 그릇. 근데 맛있기는 맛있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먹어요, 못 먹어요? 아, 못 먹어. 그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거기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줄 서 있는 거야? 가면 진짜 줄 서 있어. 예. 이게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뭔가 내가 만족감을 느끼면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상제도를 잘 풀고 뭘 열심히 설명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거 노후 준비인데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노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왜 다른 설계사들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주지? 이거 다 가입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몇 개나 가입할 수 있어요? 이런 시장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너도 시험 봐. 네. 야, 다 붙을 수 있어. 누구나 다 붙어. 네. 80세가 넘으신 분들도 한 번에 다 붙더라. 맞아요? 근데 한 4, 50대 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이분들? 공부 안 해서. 근데 정신 차리고 해니까 또 다 붙잖아. 어제도 그냥 하나 붙었더라고, 어렵게 어렵게. 축하 겁나게 해주더만. 예, 여러 번에 걸쳐서 붙은 거요. 된다, 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안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성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이런 돈을 바로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개월 정도만 어,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7개월 뒤에 본부장 될 수 있어요. 자, 본부장이 되면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대로만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월 소득 5천 이상은 그냥 무난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7개월 만에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기 투자했나요? 여기 와서 유일하게 하나 한 거 있어. 본인 노후 준비했어요. 네? 본인 노후 준비했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뭐를 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저희가 가동을 합니다. 네. 자, 3개월 동안 저희가 훈련을 해드릴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시스템에 들어와서 매주 저희가 배우고 과제 받아서 과제를 하고 배우고 과제하고 그러면 3개월이 지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성장해 있어요. 팀이 만들어져 있어. 그럼 3개월 뒤에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내 팀원들하고 도전 본부장
3개월 동안 하시면 7개월 만에 본부장 됩니다. 이렇게 본부장이 되시면 여러분들 7개월 만에 뭐가 된다? 월 소득 5천 이상 됩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부장이 돼서 월 소득 수천만 원.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몇 억씩 버는 월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컨셉 그리고 그 컨셉을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초기 3개월만 딱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소득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후 그래도 보상제도가 궁금해. 그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 초대하신 분들과 함께 애프터 미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